태어나서 인생 살아오다가 단순 폭행 사건에 휘말려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라도 별로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에 쉬운 법률 이야기 짱배운 장성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저를 찾아와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24살짜리 아들을 두신 분인데 아들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여행 장소에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말싸움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말싸움을 했던 그 상대방이 한 50대 여성이라는데 그 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고 신고한 그 경찰이 출동했는데 큰 문제 없다고 경찰은 철수했는데 또 50대 그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24살짜리 아들에 대해서 이제 폭행이고 모욕당했다고 이제 형사 고소를 했는가 봐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조사하는 경찰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폭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에 떨던 아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했고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는데 저는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폭행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싸움, 다툼이 있어서 서로 언쟁을 높였는데 그게 무슨 폭행이 됩니까? 그냥 기껏해봤자 경범죄 처벌법상 벌금 10만원짜리 불안감 조성행위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상담을 해드리고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끝까지 가면 그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 그 혐의가 주장하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정도 형사 관련 변호를 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별경을 다 했겠죠. 오늘 같은 상담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를 막 묻는 분들, 그런 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형사사건에 휘말려서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시는 분들 이 영상으로 도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를 좀 나누어 설명드릴 텐데요. 죄명별로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조사를 받는 사람, 혐의자의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또 정리해보고 또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변호사 필요 없는 사람 정리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은 전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상담론 정도는 필요한 이런 사안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죄명을 이야기하면 일반인들도 굳이 알기 쉬운 죄명들 많죠. 특히 형법상의 죄명들 중에 뭐 폭행, 명예훼손, 모욕 이런 부분들 그런 사건들은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지만 법전 찾아보시면 벌금형 규정이 많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벌금형의 액수도 낮은 범죄 뭐 보통 500만 원 이하의 범죄 이런 사건들은 굳이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뭐 단순 절도, 단순 손괴 그런 경우도 다 벌금형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절도한 물건 상당히 돈 돌려주면 되고 손괴했으면 잘못 인정하고 손괴 피해 금액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해드린 사건들은 고의에 의한 사건인 경우고 과실로 인한 사건들, 뭐 과실치상 그런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는 벌금형 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과하고 아이고 내가 실수로 당신을 다치겠다 하고 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 배상하거나 일정 부분 피해 회복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되니까 굳이 또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제 변호사 선임을 뭐 하려는 그런 마음은 이해됩니다만 그 형사사건 말고 이제 민사사건으로 잠깐 뭐 이해 편의해서 설명드리면 대부분 그 소액사건들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런 사건 이하의 사건들은 주로 본인들이 다 소송을 하잖아요. 요즘은 나홀로 소송에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내서 자신이 공부하면 스스로 뭐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정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모르는 부분만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민사 사건에서는 나홀로 소송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자기가 좀 시간을 내서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형사 변호사가 필요 없는 상황, 변호사 선임하지 안 해도 되는 상황으로는 그 조사를 받는 사람, 혐의자의 상황이 굳이 다투는 사건이 아니다. 뭐 혐의를 다투는 사건도 아니고 무죄 주장하는 사건도 아니고 그냥 자백하는 사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사건 그런 경우는 굳이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됩니다. 또 아까 죄명에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서 사건 진행이 끝까지 간다더라도 검찰에서 약식 기소, 뭐 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고, 뭐 법원에서 약식 명령 내리는 사건으로 사건 끝나는 그런 종류의 사건들은 굳이 변호사 선임만 해도 되겠죠. 다만 이제 벌금형이라도 이제 취업 제한이 걸렸다거나 아니면 공직 관련 이런 데는 벌금을 받아도 제한이 걸린 거 있으니까 그런 사건들은 뭐 변호사 상담도 필요하고 선임할 필요가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벌금이 예상되는 사건, 벌금이 최종 결론 가보면 결국 벌금 나올 사건이다. 그런 거는 굳이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조사받는 사람이 이제 초범인 경우 여러분들 뭐 형법이나 뭐 특별법 이런 걸 들으면 뭐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난생 처음으로 어쨌든 죄를 저지른 초범의 경우에는
엄격한 법에도 어느 정도의 자비나 아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경우, 그래서 피해자한테 뭐 사과도 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원한다면 뭐 합의도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같은 경우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죠. 변호사를 할 때 변호라는 단어의 한자를 찾아보면 말씀변의 도울 호자예요.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말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건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고 뭐 피해자에 사과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합의도 가능한 사건, 그런 사건을 굳이 변호사를 대신 내세워서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반성문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 반성문, 그냥 자신이 인정하고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달하면 되거든요. 반성문이나 탄원서 정도 작성할 정도 사안의 사건을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 필요 없다는 사항으로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무조건 벌금 받아야 된다. 나는 무조건 기소유예 받아야 됩니다. 결론을 딱 내려놨어요. 죄명이 뭔지 자기가 한 행동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또 무조건 집행유예 받아야 된다. 들어보면 이거는 집행유예 사안도 아니고 나중에 가면 법정 구속도 하는 사안인데, 자기가 내려놓은 결론은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해서 뭐 그게 되면 뭐 변호사 선임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변호사 선임하시면 안 돼요. 그런 선임하시면 그분도 힘들고 그 사건을 선임한 변호사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형사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변호사든 형사 전문 변호사든 선임하지 않은 되는 경우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변호사까지 선임할 정도는 아니다. 큰 돈 뭐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선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 또 이 사건이 흘러가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경험 있는 변호사, 또 이렇게 법조인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알아보는 정도의 법률 상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난생 처음으로 경찰서 가는 분들은 뭐 떨리는 마음에 또 뭐 자기가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뭐 가이드라인, 뭐 상담, 코칭, 자문 정도는 받을 필요는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면 경찰 조사 아니면 검찰 조사에 입회하는 정도, 그 정도 뭐 시간당 보수, 뭐 변호사의 경력이나 사무실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조사 입회만 같이 동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도 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는 뭐 고려해 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렸더라도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 쫄지 마십시오.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비원 장성규였습니다.